안녕하세요. 우리는 문질문질 거꾸로 질문질문 많은 이야기들의 질문을 던지며 관자놀이를 문지르는 문지리들의 모나 코코아 어이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견우와 직녀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견우의 직녀를 왜 골랐을까요?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저는 안 봤어요. 언제 한 거요? 한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지기 전에 끝난 드라마 손예진하고 현빈 나왔던 맞아요. 그 드라마. 알고는 있어요? 뭔지는 알죠. 전 TV를 안 보니까. 저도 그걸 안 봤지만 결론은 알아요. 결론을 몰라요. 저는. 네. 아니 안 얘기는 봤는데 되나? 결론만 듣고 이걸 골랐다고? 네. 뭐 일단은 내 말씀하세요. 알아요. 뭐야. 그게 뭐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맞아요. 결국에는 진짜? 1년에 한 번 일주일 만날 수가 있어요. 일주일? 네. 뭐 견우 직녀보다 훨씬 낫네. 그래서 손예진이 자기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일주일 동안 연락하지 마라고 하고 그 시간을 통으로 비워서 현빈과 시간을 보내거든요. 응. 그러니까 이게 내용 자체가 북한에 있는 현빈과 한국의 재벌가 맞아요. 상속자인 손예진이 사고로 인해서 북한에서 만나서 지내다가 사랑에 빠져서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 이루어질 수 결국에서는 없는 사랑인데 그 해외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어쨌든 1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다라고 하고 정기적으로. 네. 그리고 끝났어요 드라마가. 오케이. 또 나는 이게 해피엔딩인가 새드엔딩인가 싶은 거예요. 이렇게 유지하는 게 좋은 건가 아니면 안 좋은 건가라고 하는데 이제 견우와 직녀가 약간 컨셉이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렇네요. 현대판. 네, 현대판. 우리나라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견우와 직녀를 뭐 학습적으로 어떤 교훈적으로 짚고 싶은 게 아니라 단지 이거 하나 1년에 한 번 만나는 게 어떤가 어떤 의미일까? 의견도 듣고 싶고 완전 연애 참견이라는 프로그램 같은. 그럼 누가 사연을 보낸 걸까? 사연 난 말았어. 견우가 보냈을까? 직녀가 보냈을까? 난 옥황상제. 옥황상제? 아니 그러니까 흐름상 옥황상제가 뭔가 걔네 둘한테 빡쳐가지고 걔네 둘을 갈라놓은 거니까. 네. 그러면 이게 줄거리 간단하게 요약해 주세요. 네. 제가 지난번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적어왔어요. 오케이. 네. 마부였던 견우와 배 짜는 선녀 진녀가 있었는데 이들은 진짜 일명 말하는 워커홀릭이었어요. 선녀라고 되는구나. 네, 오케이, 선녀. 오케이. 네. 아닌가요? 아니, 아예 그걸 몰랐어요, 전. 그래요? 전 여기서 줄거리를 잘 모르는 사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마부랑 이 선녀랑 이제 사랑에 빠지는데 이제 이들이 너무 일만 하고 있으니까 옥황상제가 안타깝게 여겨서 두 사람을 이제 엮어주는 거죠. 그래서 엮어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소개팅을 시켜줬는데 둘이 잘 된 거죠? 그치. 너무 잘 된 거죠. 주선자로서는 너무 행복한 상황인데 사랑에 빠져서 본업을 등한시 하다 보니 옥황상제가 화가 나서 둘을 갈라놨다. 그래서 대신에 1년에 한 번씩만 만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중간에 둘이 만날 수 있는 사이에 은하수가 끼인 거예요. 만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은하수를 기준으로 일부러 갈라는 거죠? 그쵸. 어. 그랬는데 이 은하수가 있기 때문에 은하수 건너에 있는 사람의 얼굴만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지. 얼굴은 또 볼 수 있구나. 그죠. 이게 약간 동화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본 거는 얼굴조차 볼 수가 없어. 그래요? 네. 그래서 얼굴만 보고 너무 슬프니까 그리워하고 이러니까 만져볼 수도 없고 막 이러니까 그 맨날 눈물을 흘리는 것 때문에 이제 전 세계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고 혹은 동아시아에.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안타깝게 여겼던 까치와 까마귀가 하늘로 올라가서 오작교를 만들어줘서 겨우 둘이 만날 수 있었다. 근데 너무 또 좋아서 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7월 7석이면 항상 비가 오더라. 그러면은 결국 까마귀 까치는 노력했는데 그게 헛수고였네. 결국 비는 오니까. 근데 좀 슬퍼하지 않는 거에 만족할 수 있겠죠. 누가? 까마귀의 까치들이 둘이 슬퍼하는 모습을 위로하고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 오는 거 막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견우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직녀가 슬퍼서 우는. 둘 다가 슬퍼서 우니까. 견우도 울었어요? 네. 왜 안 울었다고 생각? 몰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이제 뭐 까마귀와 까치가 7월 10석만 되면 대머리가 된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어떤 교훈이나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다 필요 없고 저는 동화 일단 한번 얘기해보고 사랑으로 하는 게 어떨까. 연애의 참견. 네네네. 근데 장거리 연애는 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좋다? 어떤 게 좋은 거지? 자주 안 보는 게 좋은 건가? 가끔 봐서 애틋한 게 좋지 않을까. 그 얘기는 장거리 연애에 대한 질문 때 하기로 하고 질문 1번부터 하는 걸로 합시다. 네. 고!
그럼 일단 동화 일단 짚어봐야죠. 그쵸? 그렇죠. 우리가? 뭐 아니면 그냥 뭐 사랑 얘기를 하던지. 내가 견우라면 무시하는 거 봐. 또는 내가 직녀라면 응? 옥황상제 벌에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를 네. 궁금한데요. 이게 여자 입장, 남자 입장에서.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그냥 어차피 우리는 아무 얘기나 하는 거니까 그 결혼한 형들 얘기 들어보면 따로 떨어지는 거 되게 좋아하던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주말 부부가 그러니까. 전생에 업을 쌓아야지만 가능하다고 이게 형이 하잖아요. 형이 그 아는 형이 형수가 어디를 간대 애를 데리고 형이 야 너무 좋아. 그럼 이게 견우한테 벌이 아닐 수 있는 거지. 아니 뭐 직녀한테도. 저도 똑같은 얘기를 어제 들었네요 친구한테. 아, 그래요? 네,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전화해서 언니 남편 올라왔어. 아 진짜? 더 이상 주말부부 아니야라고 얘기하는데 목소리에 너무 슬프게 들리더라고요.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주말 부부가 아니라 슬픈 거지. 아 그치. 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꼭 벌은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애타게 사랑하는데 헤어졌 있다는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어떻게 대응했을까?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토끼와 거북이 얘기할 때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 인생 이 정도로 봤다면 벌은 어차피 받아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받는 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 얘기죠. 그러니까 헤어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 보라고 했어요. 그럼 그 1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 거며 1년 동안 정말 이 동화에 의하면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고 그 하루만을 위해서 일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희 둘이 1년 동안 헤어져 있다가 하루만 만나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했을지 아니면 그냥 잊혀졌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 질문이 내가 직녀라는 캐릭터였으면일까 아니면 박미나 네, 이 입장에서 내가 직녀였으면일까 이런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거 유행하잖아요. 원래부터 유행했지만 MBTI 캐릭터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엄마랑 해봤어요? 다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정말 다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르고. 그게 공통점이 있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거를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러면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테스트 다시 해봐야 되고. 오케이. 저는 ENFP거든요. 네. ENTP인가? 어쨌든 되게 외향적이고 그런 쪽이에요. 저는 아마 한다 하더라도 몰래 만나거나 아니면은 실증을 빨리 내기 때문에 헤어졌어. 헤어졌죠 벌써. 몰래 만난다라는 거는 얘기해요. 몰래 만난다는 거는 뭐예요? 몰래 만난다는 게 뭐냐니? 둘이 떨어져 지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몰래 만난다라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몰래 만나거나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옥황상제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겠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따르지 않아도 되면은 처음부터 떨어질 일이 없잖아. 그렇죠. 방법을 찾아야죠. 튀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방법을 찾아야죠. 아니 근데 저는 그럼 사랑을 지키겠다.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왜냐면 안 할 거면 실증 나서 버릴 거니까.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건 저는 못 해요. 그 얘기였던 거지. 못한다. 그래? 근데 일단 그러니까. 근데 아까 되게 주말 부부가 되게 좋고 막 이런 얘기 했었기 때문에 또 모르죠. 그때까지 새로운 남자가 생기지 않으면 아니 만날 그 수도 있겠죠. 뭐야 견우가 직녀나 견우나 둘 다 수영을 못한 거죠. 은하수가 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이 당시에 이거 동화가 만들어질 때는 우주선이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로 봐야 되는 거야 우리가? 어쨌건 이게 하늘나라 지금 선녀의 우리 쓸데없는 얘기 하려고 만난 건데 말했는데 비웃으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해? 이거 웃겨서 웃는 거예요. 그러면은 까마귀와 까치가 아닌 거북이와 붕어 얘기도 있어. 거북이야 붕어라고? 아니 은하수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 괜찮아. 아니 은하수니까 거북이랑 붕어 괜찮아. 근데 왜 붕어지? 아니 근데 그런 이모도 얘기가 아니고? 있어요. 또 다른 네. 전설 그 전래동화에 보면은 진짜 거북이와 붕어가 다리를 놔줘서 뭘 만나게 근데 하는 사실 그런 이게 얘기가 좀 더 있어요. 신빙성 있는 거 아닌가? 은하수인데? 은하수는 근데 어쨌든 갤럭시잖아요. 우주선 이름이 까치하고 까마귀였네. 그거 괜찮네.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얘기가
벌을 어떻게 대응했을까인데 지금 딴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모나 씨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나는. 나라면 기다리고 있으면 어차피 한두 달 지나면 잊을 거기 때문에 그 그쵸. 사람을 저의 캐릭터에 대입을 하자면 그 사람을 막 1년 이상 그리워하고 만나면 눈물 흘리고 막 이런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만나서 좋은 걸 해결하지 못한다면 헤어질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나보고 일하라고 만나지 말라고? 이런 반발심을 거기서 화가 나. 그렇구나. 날 일하는 노예로 생각하는 거야 뭐야? 아니 근데 이거를 제가 뭔 생각을 저는 처음에 이거를 들으면서 했던 생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옥황상제가 견우랑 직녀가 지할 일을 안 해서 빡쳤잖아요. 그러면은 걔네 둘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그 옥황상제의 나라가 별이 견우 한 명과 직녀 한 명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돌아가는 별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천상이니까 옥황상제는 천상에 사시는 분이고 어쨌든 전 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 신이잖아요. 네. 그러니 그거에 해당하는 신들이었겠죠. 배짜기에 해당하는 신들이었을 거고 마부, 목동이나 그거를 마신 그렇죠. 뭐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일을 등한시하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인간들의 네. 삶이 이제 무너지는 그렇구나. 거니까 그렇게 했을 건데 나는 그 얘기를 딱 듣고 생각하면서 도대체 옥황상제가 다스리는 별이 얼마나 조그마길래 어린 왕자의 별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 걔네 둘이 일 안 해도 다른 애들이 일할 수 있잖아. 근데 걔네 둘이 안 해서 그게 안 돌아가니까 빡쳐서 갈라놔야만 했다고? 이런 생각을 일단 했죠. 돌아와서 내가 견우라면 장거리 연애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냐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있었다고 말한다면 방법을 얘기할 수 있고 없었다고 한다면 견디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했을까고 두 번째로 그러면 견우직녀가 이제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떨어졌는데 그들이 떨어져 있는 동안에 그 동네에 다른 이성이 없었냐는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동안 눈에 차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 거 아닌가? 질문 하나 할게 있어. 네. 옥황상제랑 직녀가 딸이 맞냐는 거야. 그게 또 따라 다를 것 같아. 딸이야. 딸이야? 네. 아 그럼 안 되겠네. 딸이 아니어야지 옥황상제가 직녀를 사실은 좋아하는데 아 약간 그렇게까지는 오케이, 아니다. 알겠어. 전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벌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전에 다시 했던 얘기로 토끼와 거북이에서의 경주가 인생 3. 옥황상제가 주는 벌도 피할 수 없는 거라서 정해진 나의 3이라면 최대한 빨리 적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 이 사전 미팅 할 때 그 얘기 했는데 강호동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쨌든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잘 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어요. 부자는 맡은 일을 좋아하려고 노력한대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옛날부터 내가 재밌을 만한 일을 막 찾는 게 아니라 뭐든지 그냥 내가 나쁘지 않으면 하고 내가 하게 되는 일을 어떻게 재밌게 더 잘할까를 고민하는 성향이니까 그런 면에서 내가 견우라면 나는 1년이 정해져 있고 그 뒤에 만날 수는 있잖아. 그러면 그 1년 동안 얼마나 잘 기다리면서 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할 것 같아요. 역시 두 분이 답이 다르니까 재밌네요. 아까 시작할 때는 주말 부부 좋다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들은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국한은? 저요? 저는 일단 이거는 상황을 살짝 비틀었을 때 만약에 부모가 반대하거나 어른이 반대하는 상황이었다라면 그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따르는 게 맞다? 아 진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반대 상황이 아니라 정말 벌에 집중을 한다면 네. 저는 두 분의 이야기를 섞어서 잘 적응하면서 자꾸 틈을 노릴 것 같아요. 잘 기다리고 잘 적응하면서 땅굴을 파고. 네, 땅굴을 파던 뭐 옥황상제한테 수면제 먹여. 아까 어린 왕자 불러서 다리 좀 놔달라고 먼저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돈 좀 찔러 준다거나 이러면 옥황상제한테? 옥황상제가 돈이 더 많을 텐데 돈을 찔러 준다고? 어린 왕자. 까치나 까마귀나 오케이. 얘네들한테 야 1년에 한 번 너무하지 않냐? 한 번 더 와주라. 이러면서 내가 뭐 지금
좋은 걸 짜고 있으니까 너 줄게, 너 한 번 해줄게 이렇게 해서 나눠줄게. 틈을 하나라도 만들어서 만나려고 했거나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노력했을 것 같아. 양쪽으로 적응도 하면서 이제 틈을 찾고. 이렇게. 그러면 나도 그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견우가 세상 모든 발명가들의 아버지가 되지 않았을까? 하도 만나려고 계략사느라고. 그 투명 망토를 만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아이템을 견우가, 이렇게 견우가 그런 사람이에요? 모르죠. 견우가 혹시 견우 직접 아세요? 아니, 모르는데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닌데. 혹시 그 후일담이 그런 거였냐?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줄거리를 제대로 읽지 않는 사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약간 그 작년이래. 작년이래지. 저번 네. 시간과 좀 이제 연결지어서 제 캐릭터가 그런가 봐요. 호전적이에요. 아, 오케이. 전투죠? 전투에 참전하시는 분이죠. 참가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옥황상제가 무슨 이유에서든 그 나의 의지와 반하도록 어떠한 정책, 어떠한 규제를 준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안 좋아요. 저도 그거는 맞아요. 그렇게 네. 생각했어요. 그리고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설사 저의 부모라 할지라도 내가 왜 그걸 하면 안 되는지 그냥 짐작해서 밀어보아 짐작해서 그러실 거야. 그분들은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걸 거야 라고 하는 건 제 스타일이랑 안 맞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들어야 되고 거기에 수긍에 가면은 따를 의지가 있겠지만 저는 만약에 옥황상제가 너 이래서 일을 안 하니까 너네 만나지 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유가 일할- 있잖아. 이유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일 다시 할게. 그러면 땡이잖아. 네, 그러니까 그럼 일을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옥황상제가 음,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편인데 내가 납득할 수 없는데 권위를 내세우는 거에 대한 반감이 엄청 심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그거 썼을 때 수동형 그 얘기가 비슷한 얘기였을 거야. 근데 생각보다 되게 저요? 뭐 보수적이랄까 이렇게 네. 잘 따르시는 편이네요. 착한 어린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듣긴 하는데 아들이 하는 거니까 나는 부모 말에 그렇게 따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부모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부모님은 부모님의 삶을 살아온 거고 나는 나의 삶을 산다는 면에서 나보다 경험이 있고 어른이다. 근데 그건 그들의 경험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경험에서 나한테 하는 말을 다 오케이가 안 되는 사람이라. 맞아요. 이렇게 하니까 저 되게 너를 같이 들리는데 비교적 그런 거고 저도 굉장히 그래요? 목소리 크고 지금 표정 두 분이 저분 저렇게 안 생기셨는데 되게 나이브하게 얘기하시네라는 표정인데 맞아. 뭐라고 순진하다고 막. 두 분에 비해서 약간 이제 뭐 강도가 약하다 뿐이지 저도 네, 뭐 그렇구나. 이렇게 열심히 싸우면서 살았겠죠. 네. 근데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벌을 줬잖아요, 옥황상제가. 근데 여기서 난 궁금한 게 왜 은하수 때문에 못 만나게 했는가가 이게 계획이었던 건가? 원래 만나기로 돼 있었잖아요. 너희들 만나라라고 했어. 근데 왜 은하수를 중간에 둬서 못 중간에, 만나게 했을까? 얘네들을 그럼 뭐야? 아예 처음부터 만나게 할 생각이 없었던 거야? 도망갈까봐? 어딜 도망가? 그러니까 어쨌든 장애물이 있어야 손잡고 도망가질 못하지. 중간에 장애물이 없으면 만나서 손잡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옥황상제가 견우와 직녀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성을 너무 잘 알고 비 내리게 하려고? 아니 오. 들어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매일 보면 금방 헤어질 것 같은 거예요. 아, 성격을 봤을 그렇지, 때 모나처럼 금방 지길 거 뻔한데 그러면 이제 더 힘들어질 거 뻔하니까. 그래서 왜냐면 얘네가 지금 같은 회사에 있는 거잖아요. 같은 회사야. 사내 연애를 하는데 주식회사 옥황. 뭐 그런 거죠. 근데 둘이 사귀어. 지금 좋아. 괜찮아. 근데 어느 순간 싸우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애매해졌어. 그럼 직녀 누가 할 거야? 둘 중에 하나가 그만둘 거잖아. 누가 소몰 거야? 근데 아까 모나 씨 얘기한 대로 목동의 신과 배짜는 신인데 둘 중에 한 명이 나가면 다른 신을 키우거나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 애매하니까 회사의 안정성을 위해서 얘네 둘이 정책적으로? 일을 하다가 만날 수 있게 시간을 주는 거죠.
덜 지루어지려고. 아무 얘기나 하는 건데 둘이 나 본 표정이 왜 그렇지?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 아니, 그러니까 그런 표정이 아닌 것 같아. 오늘 유독 그렇네요. 뭐 말을 하길 말든가. 아니에요. 아니,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네. 아까 그 옥황 상제가 있는 곳이 주식회사 회사고 옥황. 옥황이었으면 이쪽 그러니까 전 딴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여기는 의류 업체 계열사고. 그렇지 당연하지. 낙농업체 계열사고 계열사 사장들인 거야. 네, 오케이. 좋아. 그렇게 설정을 해야지. 기업 대 기업으로 만난 거예요. 네, 저는 그래야지. 근데 그게 이해가 옥황이 가니까. 모기업이고 그때 계열사여야 되는 거야. 어.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얘네가 갑자기 일을 안 하기 시작한 거지. 괜히 다른 데랑 또 결혼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둘이 엮어주려고 하다가 이게 회사 운영 때문에 둘을 엮으려 그랬네. 근데 회사 일을 등한시하고 그렇지. 둘이 계속 골프나 치러 다니고 여행이나 다니고 이러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은 일을 선택할 것인가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네요. 근데 그거는 이거랑은 약간 다를 수 있는 게 내가 먹고 살 게 있냐 없냐지.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면 당연히 사랑인데. 계열사 사장 정도면 그 상황에서 있을까? 우리 얘기가 아니라 걔네 얘기인가 지금 그러면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상상을 하다 보니 네. 현대에 맞춰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은하수가 왜 있던 거라고요? 저는 옥황상제가 얘네 둘이 계속 오랫동안 사랑을 하면서 회사를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기 위한 그리움을 줄 수 있는 장치. 그거를 옥황상제가 씌워놓은 거라고요? 네. 저는 두 사람이 손잡고 도망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종 벽 같은 걸 쳐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거를 중간에 까마귀하고 까치가 와가지고 그쵸. 해줬잖아요. 연결해줬잖아요. 네. 어떻게 된 거? 계획 틀어진 거예요? 아니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거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 돼. 까마귀와 까치를 누가 불렀냐는 거야. 옥황상제가 불렀다, 견우직녀가 불렀다, 진해가 왔다. 진해가 왔다. 내용은 진해가 왔다예요. 다 정해진 내용만 얘기할 거면 할 얘기가 뭐가 있어. 그렇구나. 네. 근데 진해가 왔다로 가야 우선은 네, 그렇죠. 비가 와서 그런 그러니까 것 때문에 올라간 거니까. 이제 까마귀 까치 얘기가는 조금 이따가 해야 되니까 일단 은하수가 왜 났냐 만나게 해줬는데 그러면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게 없는데 얘네가 1년에 한 번 만나지 않을 거 아니야. 옥황상제 입장에선. 그러니까 그쯤 되면은 은하수가 피해져 있거나 뭔가 다리를 놔줬거나 뭐 택시에도 불러줬어야 되는 게 맞죠. 만날 수 있게. 그러니까 옥황상제가 1년에 한 번 만나라고 해주고 만날 방법을 안 준 게 아니라 그 방법을 주거나 미리 말하기 전에 까마귀 까치가 먼저 올라왔다고 봐야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만들어주기 전에. 그러니까 옥황상제가 계획이 없었던 건 아닌데 까마귀 까치가 비가 너무 오니까 못 견뎌서 먼저 올라왔다로 봐야 이제 여태까지의 설정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 거 보면은 손예진이랑 현빈이 네. 훨씬 행복한 건가요? 일주일 정도 같이 지낼 수 있으니까? 일주일이잖아요. 얘는 하루인데. 하루에 그것도 은하수를 두고 얼굴만 볼 수 있는데 견우야! 그러면 그게 1년에 한 번 만나라고 한 게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얼굴을 볼 수 있다였던 거야?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둘이 신나서 그 만날 수 있는 곳까지 가요. 아, 가다가 은하수에 저 막혀서. 끝에서 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은하수가 있어. 근데 내가 직녀와 견우가 서로를 볼 수 있는 거야. 만나진 못하고. 보고 싶으면. 볼 수도 없어서 아니,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원래는 없어요. 아예 그러면 없고. 옥황상제 일단 네. 시민은 해야 되니까. 그래? 그러면 1년에 한 번 만나라고 한 게 왜 그랬냐고 생각하겠구나. 그래서 은하수를 왜 놨을까? 그냥 만나게 하지. 그리움을 증폭시키는 장치. 일단은 뭐 그래야지 일을 더 열심히 네. 할 테니까. 그 10년에 한 번씩 만나게 하는 거죠. 근데 보상이 너무 거지 같아.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 너무 횡포가 심한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그 은하수를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 그 당시에. 옥황상제가. 아, 자기도 옥황상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거를. 아. 그게 가로막을 줄이야가 된 거야. 그 시기에.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나? 옥황상제가 처음에 1년 뒤에 니네 만나 라고 했을 때는 은하수가 없었어. 근데 생겨난 거야. 근데 생겨난 거야. 별의 폭발과 뭐 우주적 발상으로. 뭐 그런 걸로 인해서. 갑자기. 그러니까 변수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옥황상제가 여기서 신으로 나오는지까지 모르지만 전지전능한 존재는 아닌 거야. 모르니까.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
그럼 결국은 이제 견우나 직녀가 가서 따지는 거지. 아 만나라며 은하수 뭐야? 옥황상제가 뭐라 그럴게요? 응 미안. 나도 몰랐네. 아하. 라고 정리를 하면 네. 은하수에 대한 생각을 해보긴 하겠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근데 다리가 까마귀랑 까치잖아요. 네. 왜 하필 까마귀랑 까치죠? 난 여기서 사실 집중하고 싶은 건 따로 있어요. 뭐요? 색깔. 아 왜 하필 오케이. 까만 새들일까? 물론 뭐 까치는 흰색이 섞여 있긴 하지만 배, 뭐 벤지 아닌지까지는 배 가슴팍에 날개도 흰색 그쵸. 섞여 있지 않나? 아니. 있어요. 어쨌든 응. 주로 이제 검정이 더 많은 새들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굳이 검은 새로 설정한 거에 무슨 의도가 있나라는 거 그냥 깊이 들어가 보면 그거 궁금하기도 하고. 왜냐 은하수는 하얀색을 대표하잖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그 까마귀와 까치가 그 뭐지? 그 마지막에 보면은 결론을 지을 때 그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시기가 되면 까마귀와 까치의 머리가 머리가 벗겨진다.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가면은 까마귀와 까치의 머리가 벗겨진 걸 보고 그걸 발표- 연상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구나.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어쨌든 동화라는 건 누군가가 의도해서 점점 만들기 시작하고 7월 7석쯤에 비가 많이 오는 거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죠? 뭐 하늘에서 운 거야? 그러면 아마도 헤어진 연인이겠지? 그런데 그 시기쯤에 공교롭게도 까마귀 까마귀와 까치는 까치. 털이 빠져. 빠지네? 털이 빠져. 응. 그러면 얘네가 올라가서 다리를 만들어 줬겠지까지 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단. 그쵸. 음. 아유 정리 잘하시네. 네, 그 얘기였어요. 아, 오케이. 그래요? 그럼 엔딩으로 갈까요? 벌써? 아니야. 나 아직 할 얘기가 있어.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까마귀 까치가 검정인 이유는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어쨌든 옥황상제가 의도라면 그러니까 은하수가 있었는지 몰랐어. 미안. 그것조차 사실은 연기였어. 그래서 은하수가 있는 걸 알고 그래도 내가 1년에 한 번은 만나게 해줄게라고 선심을 쓴 거죠. 근데 사실 가보니까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견우랑 직녀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중매쟁이 같은 사람이 존재가 너네 만나게 해줄게 돈을 받기로 한 거야. 그럼 소 몇 마리 천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비단 몇 필 해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근데 안 걸려야 되잖아 옥황상제한테. 아 그래서 까맣게 분장한 거야? 원래 얘네가 까만 새가 아닐 수 있는 거지. 하얀 새인데 다른 분장이야? 색깔인데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까마귀와 까치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릴 수도 있는 거야. 참새일 수도 있고 독수리일 수도 있어. 그냥 근데 쓰일 수도 검은색 있고. 쫄쫄이 입는 거지. 안 걸려야 되니까. 아니면 도둑들처럼 그 옷을 견우가 발명하고 직녀가 만든 거야. 생각하고. 목소리 너무 컸다. 죄송합니다. 볼륨 아 좀- 그게 이럴 수도 있겠어요. 그 직녀가 뭐냐면 천재잖아. 옥황상제한테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색을 까맣게 할 수밖에 없어. 밤하늘이 까맣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잠복을 해서 안 들키게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까만 말씀하신 것처럼 쫄쫄이를 입고 올라간 거지. 그 아까 말했잖아요. 견우가 세상 모든 발명가의 아버지일 수 있다고. 아까 옥황상제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이, 견우라고 그거를- 그랬다. 오케이, sorry. 기억력? 오케이. 그 뭐지? 그러면 우리가 은하수를 실제로 봤을 때 네. 혹시 그쯤 되면은 까만색 선이 생기나 중간에?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상력이라는 아니죠. 거는 이거를 어느 그러니까 정도 이렇게 봐야지. 뭔가를 보고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은하수- 거잖아요. 안 보이는 거지. 아 까매서? 어. 아니면 그러니까 은하수라는 게 은하수를 강으로 이렇게 면으로 놓고 거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우회하는 길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너무 또 요즘에 약간 그 뭐라지 막 과학 소설이랑 약간 거기 그런 거 빠져가지고. 읽으면서 다른 차원 공간의 왜곡 막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해를 못하면서 지금 주절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다리가 검은색이니까 밤하늘에서는 안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은하수는 하늘에서 어쨌든 하얗게 보이는 네. 뭐라 해야 되지 강 같은 거잖아요. 그 사이에 뭔가 이렇게 다리처럼 뭐가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또 상상할 오작교라고 수도 상상을 있겠다.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케이, 아니면 오케이,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전체 그 시기가 되면 은하수가 안 보이는 거야. 거지. 그거를 까마니까 다 까마귀랑 까치랑 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걸 수도 다리를 있고. 낳아주어서. 어쨌든 이런 전래동화라는 거는 구전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나 그 이런 게 당시에 명확하진 가능한- 않잖아요. 지금 뭐 생각났어. 그러면 그때가 되면 1년에 한 번씩 별이 떨어지는 거야. 별똥별이. 은하수를 가로질러서. 그 별이 그러면 뭔데? 그 별이 그건 알 바 달이야? 아닌데 어쨌든 그 별이 은하수를 가로질러서 떨어지니까 다리가 점점 생기는 걸로 보일 수 있잖아. 개기월식처럼. 이해된 거죠. 별이
그 우리 눈이랑 은하수 사이를 지나면 그 뒤가 가려서 우리한테는 검정으로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검정색 선이 생기는 거예요. 점이 이동하듯이. 맞아요. 맞는 것 또 같아요. 기분이 이렇게 안 좋아 오늘 얘기만 하면. 아, 너무 즐겁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즐거운 보통- 사람을 보는 눈빛이 즐겁진 않네. 별똥별은 네. 밝지 않아요? 별똥별 떨어지는 아니 그러니까 선은? 그 얘기가 뭐냐면 태양이랑 지구 사이에 그건 달이 그림자, 들어오면 그림자인 그림자고. 거죠. 그러니까 어. 그림자가 이동하면 음. 빨리 이동하면은 그게 잔상 때문에라도 검정색 직선으로 선으로 보일 보일 수 수 있잖아. 그런가? 그렇다고 하죠. 그렇다고 해줄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별똥별이 떨어진 건 아니었을까. 그걸 오작교로 생각한 건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제가 이제 저 나이가 드니까 예전에 비해서 머리가 좀 빠지고 있어가지고 고민인데. 자, 어쩔 수 없잖아, 아저씨니까. 까마귀와 까치가 검정색인데 걔네를 오작교를 만들어서 견우와 직녀가 머리를 밟고 다니면 털이 빠지잖아요. 그럼 이제 걔네가 지구로 내려와. 그러면 탈모 회사에서 걔네를 가지고 광고를 하는 거지. 여러분, 견우와 직녀를 이어줬던 이 용감한 형제들의 머리를 시나리오 하나 써야 돼. 그죠? 지금 쓰고 있을 어. 수도 있어. 다차원의 세계를 오가는 응. 시나리오를 하나 쓰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제가요? 네. 저도 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 생각했어요. 왜 하필 검은색일까를 생각해보고 걔네가 머리가 빠져야 될까? 물론 머리를 밟는 거겠죠, 당연히. 그러면 탈모가 되니까 치료를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탈모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해본 거죠. 관심 많으신가 봐요, 그쪽으로 요즘. 자, 다음 넘어갈까요? 오케이. 일단 그래서 지금 견우직녀라면 그 옥황상제 벌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하나 하고, 근데 2번을 안 하고 우리가 3번으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 네. 네. 아까 얘기 다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오케이. 다음 얘기하세요. 그럼 4번? 이제 마무리할까요? 이 스토리 마무리. 오케이. 스토리. 네. 그럼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시나리오 쓰셔야 될 것처럼 얘기했는데 어허. 엔딩을 다시 쓴다면 바꾸고 싶은 거나 추가하고 싶은 거 있어요? 일단 이 얘기를 하려면 먼저 제가 뭘 생각했냐면요. 견우와 직녀가 그 이후로도 아직까지도 1년에 한 번씩만 만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올해도 곧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옥황상제는 언제 죽어? 안 죽어. 완전 신이죠. 견우와 직녀도 신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계속 만나고 근데 있는 급이 안 거네요. 되는 신인 거죠. 아, 나이를 얼마나 먹었는데 레벨업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같이 먹고 있으니까. 옥황상제도.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죠. 엔딩을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뭐나 생각 있어요? 모나 씨. 엔딩을 다시 쓴다면 네. 저는 저는 쓰거나 그 다음 이야기를 쓴다면. 그 저는 이후 그냥- 일단 네. 이렇게 순종적인 사람들이라면 만나는 것도 자신의 의지가 아니고 그리고 헤어지는 것도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고 직업 선택은 시작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계속 같은 직업을 한다는 건 사람은 언젠가는 지치기 마련인데 네. 한다는 수동적인 사람이면 끝까지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새로움이라는 건 아, 없어요. 이들이라면? 이들의 삶에. 성향상. 예. MBTI 한 분은 우주에 빠져 있고 한 분은 성격 테스트에 빠져 있고 본인은 저는 사랑에 빠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엔딩을 다시 쓴다면 그러면 저 어쨌든 같은 우리가 경우에는 질문을 만든다는 게 어. 내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해서 만들었는데 음. 엔딩을 다시 쓴다면 저는 이 둘이 만나게 되면서 뭐 이러한 그들의 사랑을 옥황상제가 나중에 알게 되어서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마음에 안 거죠. 들어요. 기회를 준다는 게 건방져. 내 지가 뭔데? 사랑인데 내 마음이 변했을 미안해요.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네. 줘서 또 다른 더 멋있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않았을까. 다른 그렇게- 남자 다른 여자랑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래동화나 올해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온 이런 영화를 이야기들의 네. 보통의 많은 스토리들이 참 그 누군가 신의 결정
나의 노력으로 보여지는 굉장히 어떤 항상 그런 네. 패턴이잖아요. 네. 그리고 복종 맞아요.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전제하고 만든 이야기들일 수 아니면은 있어서 운명을 개척하면 그 사람은 너무나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고 누구나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특별한 게 아닌데 옛날부터 내려와졌던 그런 많은 이야기들은 나에게 선택권은 좀처럼 주어지지 않아요. 선택이 왜냐면 있다 이미 하더라도. 왕과 백성 같은 관계에 있던 시대에 만들어진 이야기라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 전에 어쨌든 구전되면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슬픈 사랑 이야기였기 때문일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인기가 있었으니까 여태까지 이어졌을 거라서 네, 슬픈 사랑 이야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누군가에게는 아, 너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런 기회가 주어질 거야라는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으로 뭔가 교훈이나 네. 아니면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걸 했을 때 과연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걸까 굉장히 불편했어요. 네, 저도 굉장히 불편했어요. 네. 도대체 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을까 네. 했는데 저도 어쨌든 읽자마자 옥황상제 이렇게 이솝은 이솝이라는 사람이 있는 건데 한 사람의 작가 그쵸 작가가 있는 건데 이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구전이- 구전으로 네, 작자 미상. 내려왔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참 그래서 이게 이야기가 사실 어떤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재미를 위해서 스토리가 붙어지면서 이게 흘러왔는데 이걸 지금 이 시대에 보게 되니 굉장히 불편한 요소들이 많이 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우리 깊이 교훈적으로 가지 않을까 오케이. 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엔딩을 다시 쓴다면인데 그거 옥황상제가 죽거나 얘네가 강을 건널 어떤 힘이 생겼거나 그런 그게 여러 가지에 욕망도 따라서 주는데. 변수가 너무 많지만 결국 엔딩을 다시 쓴다면이 아니라 얘네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가를 얘기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쵸. 어떻게 되길 바라세요? 사랑하는 사이라는 게 변함이 없다면 무조건 만나길 바라죠. 해피엔딩. 네. 근데 물론 그게 이제 아까 시간이 지나고 야, 너 와이프 어디 간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하지만 이제 뭐랄까 그거는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의 마음들에 대한 얘기니까 다른 외부의 요인 때문에 못 만나게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는 걸로 하죠. 그러면.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문득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은하수를 놨던 네. 이유와 비슷한데 사람이 맨날 만나는 것보다 가끔 만나는 게 더 좋을 때도 있고 네. 주말 부부를 그래서 좋아하는 거고 아무리 사랑해도 혼자만의 시간이 되게 필요한 무조건 거잖아요. 필요하긴 하죠. 옥황상제가 두 사람의 사이가 금방 끝날까봐 너무 활활 타오르니까 찬물을 잠깐 버준 거지. 옥황상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 거야. 그치. 와이프랑. 근데 좀 꼰대 같긴 하지만 왜냐면 옥황상제 와이프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자신의 그러네. 방식대로 이렇게 모든 걸 다 결국- 규정하려고 하니까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림. 옥황상제는 계획이 있구나. 두 사람의 영원한 사랑을 지금까지 바라면서. 바라면서 비가 오게 만들려고.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그때 비가 안 온 거지. 그럼 그게 있네. 그리고 인간에게 1년과 신들에게 1년은 다르잖아요. 시차가 있죠. 그러니까 견우직녀가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게 우리가 맞아. 생각하는 것보다 멀지 않을 수 있다. 맞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맞아. 듣는 나 사람 그거 귀 많이 사실 아플 아까 텐데. 생각했거든요. 그럼 에이. 근데 왜냐면 이게 너무 그렇게 이해가 가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 모든 얘기 다. 1년이 짧으면 이게 네. 하루도 짧죠. 상대적인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들은 시간을 막 네. 늘렸다 줄였다 걔네 하는 거야? 입장은 걔네 그들의 시차 느낌 한 달에 한 번일 수도 있어요. 대신 만나는 시간이 그러면 뭐 짧아진다. 짧을 순 있죠. 그러니까 한 1년에 하루였던 게 응. 한 시간마다 10분씩 만나는 느낌? 뭐 그럴 수 이런 있죠. 식으로. 아, 그럼 되게 그래서 그래서 더 감질맛 때문에 만날 수도 있는 거지. 아, 참 재밌네요. 이 이야기 뜯어보는 재미가 진짜. 좋아요. 음. 자 이제 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빠밤. 빰빰빰. 왜 안 해? 그래서 드디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왔네요. 이제 시작이죠? 네. 네. 지금까지는 오프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케이. 연애 얘기해야죠. 연애 참견. 네, 좋아요. 장거리 연애 해보셨어요, 두 분? 전 해봤습니다. 장거리가 네. 얼마나 장거리? 저 고등학교 왜 나만 해봤다? 고등학교? 대답 왜 안 해? 이제 순서가 오면 하려고. 아니, 일단 대답은 해야죠. 근데 그게 장거리 연애죠. 올해는 안 했어요. 어쨌든 어쨌든 했다 안 했다는데 대답을 이렇게 미적거려. 했다 안 했다. 했어요. 오케이. 본인은 안 했어요. 아, 오케이. 그럼 이런 얘기가 되고 나서 다음 얘기를 해야지. 하세요. 오케이. 자, 저 고등학교
4학년 때. 고3 때. 네. 이제 우리 때 한참 처음 PC방 생기고 막 채팅 사이트 같은 거 하면서 막 아니면은 그때 유행했던 게 자기소개 같은 거 올리고 이제 뭐 연락할 사람 구합니다 이러면은 와가지고 다 와서 이메일로 막 친구처럼 얘기하고 사진 주고받다가 핸드폰 번호 이제 주고받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세이클럽. 세이클럽 채팅도 있었고. 버디버디. 버디버디는 한참 그거에 뒤에? 비하면 너무 최신이야. 제가 좀 예, 나요. 예, 그렇군요. 나 한마디 하고 싶은데 참을게. 자, 그래서 그때 스카이러브라고 그때 심지어 난 내 아이디도 없이 친구 아이디로 S 착한 남자라고. 아무튼 그거. S는 뭐야? 그게 앞에 뭘 붙였어야 됐어. 영어랑 한글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서울에 사는데 부산 여자애, 울산 여자애를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비올라 전공자였어요. 그래서 막 해외 나가서 연주하고 막 그러냐고 어차피 연락도 자주는 안 됐고 될 때 막 몰아서 되다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 만난 적은 있어요? 있죠. 전 사이버러버. 나는 그 정도 레벨은 아니야. 그래서 걔를 딱 2번 만났어요. 2년 동안. 2년 동안. 그래서 아무튼 있다 이거죠. 그렇구나. 예. 저도 20살 때. 두 분 다 어릴 때 비슷한. 나이 먹으면 에너지가 없어서 못해. 근데 저는 2년까지는 안 만나고 몇 달 안 만나긴 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교 선배. 학교 선배였는데. 군대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아니 군대 얘기가 아니고 제 부산에서 학교를 잠깐 다녔었는데. 그 여자 아니야 그 직녀? 아니야 나 채팅으로 안 만나. 너야? 했었는데 그 선배가 저도 2살이 많나? 그랬거든요. 2살이 많은데 어쨌든 뭐 여차저차해서 사귀게 됐어요. 근데 사귀자마자 거의 제가 인천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학교는요? 학교 제가 그만뒀죠 그때. 저는 휴학이 아니고 아예 자퇴를 하고. 그 오빠 입장에서는 떠난 거야. 네, 제가 떠났죠. 근데 이제 계속 연락을 하고 뭐 서울이래. 인천에 한번 온다느니 어쩌자더니 그러다가 헤어졌어요. 네. 흐지부지라기보다는 좀 집착이 많다고 해야 되나? 누가? 남자가? 그러니까 많아진 거예요? 많았던 거예요? 스타일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전화 원래? 한 번 안 받으면 10번씩 전화하고. 그 당시 다 그러지 않았을까? 네, 근데 그러셨나 저는 보죠? 그런 거를 되게 그 당시 다 그러지 않았을까 하면 본인 포함이잖아. 전 그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화를 만약에 여러 번을 한다면 저한테는 딱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일이 생겨서 이 사람이 그치. 다치지 않았을까. 그 이외의 걸로는 전화는 안 하거든요. 전화를 안 받았을 때 여러 번을 한다면. 문자 남겨놓고 기다리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하거나 아니면 텀이 1시간이건 뭐 2시간이건 이런 게 있어야 연속으로 되는데 막 막 전화하는 건 네가 지금 무슨 상황에 있어도 넌 그치. 전화를 받아야 돼. 이런 거잖아요. 아빠야 뭐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 헤어지게 된 거는 제가 굉장히 친한 오빠가 있었는데 네. 그 오빠랑 친하게 지내는 걸 싫어했었어요. 남사친. 네, 근데 정말 친했거든요. 근데 이성끼리 그냥 그렇게 마음 없이 친구할 수 있나? 저는 그 오빠를 정말 제 친오빠보다 더 따르는 오빠였는데 저도 이러고 있어요. 제 마음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혹시나 내가 그 오빠를 이성으로 좋아하나? 라는 고민을 해본 적은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좋아한 거야. 그럼 그렇다니까. 좋아한 거야. 아니 근데 둘 중에 한쪽은 어쨌든 최소한의 맞아. 마음이 있어야 시간과 에너지를 쓰죠. 근데 그게 그 오빠도 그렇게 썼거든요. 같이 이렇게 쓰고 그리고 그 오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몰려다니던 3명이었어요. 단둘이 만난 적은 없다. 아니요, 단둘이가 제일 친했죠. 그러면은 또 그렇게. 그런가? 네.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저의 언니랑도 사귀고 제 친구랑도 사귀고 뭐 그냥 저는 그냥 계속 그 오빠 옆에 있었어요. 아니, 근데도 반대 뭐- 아니야? 그 오빠가 그러면 모나 주변에 있었던 거 아니야? 모나하고만 안 사귄 거예요? 네. 이건 사랑이네. 옆에는 있고 싶은데 아니야. 직접적으로. 아니야. 하여간 너무 친했고 네. 그 오빠 하여간 그런 식으로 진짜 제가 오빠가 있는데 오빠보다 더 의지를 했던 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그 오빠를 오빠랑 친한 만나는 걸 거를 싫어했었어요. 근데 그치. 둘이 친구 사이야 또. 이거 약간 네. 여기도 드라마 하여간 쓰세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쓰시고 드라마 쓰시고 난 출연시켜주세요. 하여간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네. 남자친구랑 말다툼을 좀 하면서 이런 일이 나는 이 친한 오빠랑 헤어질 이유가 전혀 없는데 네. 왜냐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헤어질 이유가 없는데 네가 자꾸 이런 걸로 걸고 넘어지면 난 너무 불편하다. 그 오빠한테 남자친구는 이렇게 말하길 바란 거지. 내 남자친구가 오빠 만나는 거 싫어해. 이렇게 바랬겠죠.
저는 그렇게 얘기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건 제 선택에 의해서 해야 되고 당연하지. 누군가 강요해서 하는 건 정말로 싫어하고 네. 하기 때문에 하지만 진짜 좋아하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그쵸. 강호동이에요. 영원 사랑이라는 제주가 게 사랑이라는 게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사랑 아니고? 그걸 나이 들어서 깨달았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그때는 물론 뭐 안 그땐 그랬어요. 강요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네. 물론 강요일 수도 있고. 제가 그 오빠랑 헤어지면서 한 말이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걸 불편해한다는 걸 내가 이미 인지한 이상 모든 관계는 다 불편해진다. 그러니까 진짜. 아니, 헤어지고 뭐, 싶었네. 그러니까. 무슨 이유를 거창하게 만들어. 오빠 안녕 빠이 했어야지.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그 얘기 이게 복선이네. 아까 우리 그 1년 내가 겨누라면 직녀라면 할 때 자기는 못 만난다고. 그랬네. 그 얘기였네. 오케이. 그 얘기였네. 연애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으셨네요. 그때나 그랬나 지금이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또 MBTI 한번 조사해. 가지고 와. 유형 가지고 와봐요. 보여주고 얘기해. 정말 실증을 잘 낸대요. 일하는 것도 실증을 잘 내고. 그러니까 매번 뭘 하려고 그러면 시작하려고 그러면 막 들떠 있다가 몇 번 하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ENTP인가 막 ENTF인가 나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ENTP예요, 저는. 저도 거의 EN 어쩌고거든요. 발명가형. 나 ENTP 그럼 나 맞네. 나도 ENTP ENTP거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힘듭니다. 혹시 IN 쪽 아니에요? 그쪽이에요. IS인가? 맞아요, IS 맞아요. 쪽. IN IN. 본 것 같아. IN? 네. 그럼 뭔데요? 그거 약간 EN 쪽은 외향적이고 I 쪽은 내향. I가 인너고 인트로버트구나. EN 그 X 어원일 거예요. 네, 그런 식이고 하여간 그렇더라고요. 하여간 그래서 저는 어쨌든 누군가 저에게 강요하거나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은 굉장히 그냥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우선은 그렇지. 딱 배척하고 보고 이해가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뭐 그걸 선택하는 결과는 같더라도 네. 시작이나 과정이 내 자유의지의 시작과 선택이어야 되는 거지. 네네네. 그렇게 하는 거죠. 저 그 장거리 연애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저는 영화 허예요. 조커 그 배우 호아킨 피닉스 나왔던 허. 그냥 그게 저는 그거를 전화 통화로만 이제 연애를 전화기가 한다고 은하수네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장거리 연애로 그거를 이제 롱디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영화를 봤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10월에 10월엔 몰라요. 그건 시차잖아. 그건 완전 시차. 그것도 만날 수 없는 어떤 시차, 그러네. 그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은하수가 시차인 그렇지. 거고. 네. 이거는 사이버 세상과 여기 세상과. 그렇죠. 그리고 은하수가 많은 걸 그럴 수 말할 수 있겠죠. 있겠네요. 어쩌면 그 견우와 직녀 얘기가 모티브가 돼서 이런 장거리 나올 수도 연애나 시간차에 그럴 수 관련된 있겠네요. 그런 영화들이 많이 탄생을 했겠죠. 음. 만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애틋해요. 그러면은 만날 수 없는데요. 이 사람이 확실해. 예를 들어서 소울메이트가 있다라고 믿어서 이 사람은 소울메이트인데 만날 수는 없대요. 할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나는 그 그게 모르겠어요. 2부의 두 번째 질문. 소울메이트가 뭔지도 모르겠고 사실 뭐 최근에 연애들에 다 빗대어 보면은 너무 사랑했어도 안 맞는 경우가 많고 너무 사랑했어도 안 맞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대충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저히 못 만나겠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소울메이트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럼 여기서 질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울메이트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첫눈이야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요? 그거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 첫눈에 반하는 거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요. 그럼 전 첫눈에 반하는 건 없어요. 난 대화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서 난 외모를 가지고 누구에게 반한 적이 없으니까 난 첫눈에 반하는 건 없다요. 전 첫눈에 반하는 건 있어요. 저는 단지 금방 지겨워질 뿐이지. 네. 전 진짜 금사빠예요. 되게 금방 사랑에 빠지는데 그렇구나. 저는 또 제가 좋아하는 외모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간 예를 그런 들면 외모 설명해줘요. 그냥 전 진짜 마동석 같은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말로. 덩치 좀 있으시고. 네, 그러니까 얼굴이 깎아지게 잘생긴 사람은 보면은 기분은 좋죠. 네. 근데 거리감이 정이 안 느껴진다 해야 되나? 괴리감. 근데 약간 그렇게 좀 남성스럽게 생긴 네. 사람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괜히 막 설레고 그래서 제 예전 남자친구도 그런 남자였거든요. 어깨가 좀 있으신 네, 분들. 다들 보면은 아니 다라기보다는 거의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좋아서 만났던 경우도 있고 아니어서 만난 경우도 있으니. 그러니까 자, 그럼 봐봐. 두 가지 질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각자 지금까지 나이를 먹는 이 시점에 연애를 해오면서 네. 내가 만났던 사람들과 내가 그들을 만나서 했던 연애 패턴이라는 건 일관성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고 저는 할 수는 없어요. 없다? 네. 국화는? 나는 있는 듯 하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내가 꽂히는 게 뭔지 찾는 중? 그렇구나. 예전에 내가 말했던 그런 카테고리들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해서 따져보면 저는 하나 공통적인 건 있더라고요. 뭐예요? IQ 봐요. 저는 MBTI 봐요. IQ만큼은 공통적인 것 같았어요. 그렇구나. 네. IQ가 높은 사람. 네. 이렇게 좀 똑똑한 사람. 똑똑하다고 안 보여도 대화를 해보거나 그러면 맞아요. 저랑 이제 맞는 코드를 찾아보면 뭐 그 사람의 어떤 백그라운드랑 별개로 이제 결국에는 다 여지껏 봤을 때는 IQ가 그러니까 학교를 어디 나오고 뭐 직업이 뭐고 이것보다는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130 이하를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영리한 사람을 그렇죠. 좋아한다는 거죠. 지식도 거기 따라가겠죠. 그쵸. 근데 이제 뭐 습득한 속도가 빠를 테니까. 또 예술적 감각도 좀 있어줘야 되겠고.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제 이상형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만나봐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눈에 반하는 게 있냐는 거지. 없는 건. 어, 근데 대화를 또 1시간 정도 해봤을 때 알 수도 있으니까. 그럼 그게 첫눈이 아니라 첫눈이- 그거는 1시간 이후잖아. 아니야 첫눈에 반해본 적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음. 없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첫눈을 첫눈에- 하루로 칩시다. 아니 하루 처음 만난 날로 해 그러면. 처음 만난 오케이. 날로 처음 만남에. 쳐야지. 첫눈에 서로 반하는 적도 있죠. 저는 그래서 그 그동안 연애가 후회스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첫눈에 반해서. 저는 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저도 후회는 안 해요. 제가 막 먼저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의 속도는 누구나 같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뭐 어떨 땐 누가 절 먼저 좋아하고 어떨 땐 제가 먼저 좋아하고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 속도가 안 맞는다고 뭐 이런 건 아니고 또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아도 사귀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쉽게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네. 상대방이 저를 좋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그 마음을 그냥 무조건 내칠 게 아니라 네. 존중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게 나는 할까. 완전 반대. 네. 나 먼저 누가 좋다고 하면 그때부터 싫어지더라고요. 아 진짜? 근데 난 내가 먼저 좋아해야 돼. 그래요? 근데 저는 관계가 그래서- 시작되고 나면 상대방이 좋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건? 그치. 근데 처음에 그렇구나. 내가 별로 관심이 없는데 날 좋아한다 그래. 그럼 그때부터 의식이 되면서 싫은 점만 보이고 안 친해졌으면 좋겠고. 부담스러워져서? 네. 저는 좀 그렇게 그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누가 저를 좋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 그 사람의 매력을 그래요. 그렇지. 몰랐으니 좀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건 있어요. 어이는요? 뭐가요? 무슨 첫눈에 반한 전 없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없고, 첫눈에 반하는 소울메이트는. 그럼 얼마나 만나봐야지.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데 최소한 저는 대화가 어느 정도 이어져서 그날 말고 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만나기 전에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뭐 영화 허처럼? 허울처럼일 수도 있고, 세이클럽, 스카이러브. 뭐 옛날에 그랬던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그냥 어떤 모임이나 그런 어떤 일 같은 데서 만나서 연락처는 알고 있다가 이제 그냥 대화를 먼저 시작한 다음에 개인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는 어느 정도는 대화가 되지 않으면 그럼 보통 어느 정도 만나보고 그런 마음이 들던가요? 평균 나에게는 이 정도의 시간은 필요한 것 같더라. 대화를 1시간 30분. 예를 들어서 카톡을 한다는 전제로 대화를 매일 한 일주일? 그 정도면 뭐 일주일 정도는 대화를 해봐야 안다. 네. 그런 거. 그 정도까지 대화했으면 뭐 그러면 전혀 외모에 대한 그런 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전혀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내릴지가 다른데 외모가 최우선인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 친구나 주변 누군가에게 여자친구가 생긴 걸 알았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야 이뻐? 그럼 저는 거기서 기분이 나빠져요. 왜 평가하는지.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걸 먼저 가치관 물어봐야 내면 되는데. 그쵸. 뭐 성향 같은 거를 묻지 않고 얼굴이 먼저인 사람들이 전 싫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이건 내가 못생겼기 때문인데. 그래서 얼굴이 우선이 되는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래도 물론 뭐 최소한의 뭐
싫진 않으니까 대화가 시작됐을 수는 있겠죠. 근데 대화가 안 돼도 얼굴이 이쁘면 다 용서되는 절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얼굴이 성숙한 예쁘면 사랑이지 뭐. 우리가 애기들도 아니고. 뭐 그건 전 어쨌든 어릴 때부터 약간 그랬던 거여서 일단 그렇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울메이트 얘기하고 한눈에 반하는 사람 얘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슬슬 마무리를 향해 가면서 요 정도 얘기를 한 다음에 다음 얘기를 해야 돼요. 코너 속의 코너. 빠밤. 국화의 메이팅 북스. 자, 이번 책은 뭡니까? 견화 직녀하면은 저번에 어이가 그랬죠. 저한테 로미오와 줄리엣 아니냐고. 네, 저는 네. 그거 너무 진부해서 딴 걸 갖고 왔어요. 아는 영화가 뭐 네. 없어서. 예. 네. 제가 갖고 온 거는 이제 메디슨 카운티 다리라고 해서 소설이자 영화로 만들어진 건데 95년도에 개봉한 영화라서 이게 중년이 만나는 얘기인가? 네, 맞아요. 아, 맞아요? 50대의 러브 스토리인데 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뭐라고요? 아, 저요, 저. 네. 그래서 이걸 골랐던 이유가 둘의 어쩐 금지된 사랑이라면 금지된 사랑이죠. 왜냐하면은 사진 작가인 남자는 이혼의 경험 있는 남자고 여자는 이제 가정 있는 여자인데 여자의 가족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둘이 운명적으로 만나게 돼요. 같이 여행을 간 자리, 가족이랑 간 자리에서 아니 가족들이 출장으로 다른 도시에 간 사이에 여자는 집에 혼자 남고 네. 그 마을에 사진을 찍으러 온 사진 작가랑 둘이 서로 길을 물어보고 알려주다가 결국 그건 또 어쨌든 타이밍이잖아. 그쵸. 근데 둘이 소울메이트라 느낄 정도로 네. 거기에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도 당신을 원하고 당신과 함께 있고 싶고 당신의 일부분이고 싶어요. 남자가 여자가? 남자가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거 여자가 남자에게 네.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확실한 감정은 일생에 단 한 번만 오는 거예요. 라고 남자가 얘기를 해요. 남자는 솔로예요? 남자는 현재 싱글. 사별? 이혼? 이혼. 오케이. 근데 둘의 그런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열렬하게 일주일까지 되는 시간을 열렬하게 사랑을 하지만 그리고 현실 속에서 둘의 사랑은 그냥 그 일주일의 추억으로 남기고 떠나는데 두 남녀의 사랑이 결국 그 후로 평생 보지 못했지만 매일매일 사랑하고 있고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그들을 그리워하며 영화 연인. 영화 연인이 비슷해요. 그렇잖아. 그렇잖아. 비슷해요. 영화 연인이라고 있는데 옛날 영화 그것도 그때 나왔던 것 그건 같아요. 원래는 걔네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떠나서 어쨌든 헤어지게 됐지만 평생. 그 포인트에서 맞아가지고. 그런 오케이.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있다고 영화에 있어요. 영화에 말고. 있고 어. 실제로도 나는 있다고 사실 믿고요. 그래요? 되게 안타깝지만 표현할 기회가 없거나 우리가 모를 뿐인 건가? 그래서 이렇게 네. 소울메이트에 관련된 이런 영화를 제가 그래서 영화 플러스 이게 책도 있으니까 네. 얘기를 이 견우와 직녀를 봤을 때 네. 이런 사랑을 고민해보면 어떨까 이 책을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확실히 네. 멜로나 이런 걸 잘 안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로맨틱 코미디는 봐요. 재밌으니까. 그냥 재밌으니까 웃고 막 이러는데 멜로는 잘 안 보게 돼요. 그러니까 드라마도 보면은 멜로보다는 네. 사건 중심의 뭐 이런 스릴러나 이런 쪽을 많이 보는데 저는 장르를 별로 가리진 않거든요. 네. 근데 왠지 멜로는 선택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뭐 소울메이트도 있다고 믿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들의 정신 세계에서는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근데 그거는 약간 보면은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정신 속에 남겨놓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너무 슬프지만 그렇죠. 근데 왜 가정을 왜 못 버렸을까요? 여자가? 네, 남자는 이혼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얘기죠. 견우직녀 얘기 아니고. 네. 가정을 왜 못 버렸냐면 자식들도 있었고 그때 당시가 시대적 배경이 이제 70년대, 80년대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시대에 이혼이라는 거는 좋은 곳처럼 남겨줄 수도 있고 여자의 경제적 독립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영화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 영화에서 책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그 여자의 남편이 죽을 때 이제 남편이 당신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진심으로 그 남편에 대해서 예우를 갖춰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지만 남편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 없었던 거구나. 그리고 그 뒤에 이 사람을 찾아 나서지만 그때 또 이 남자를 못 찾고 그 남자도 죽었죠.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루어질 수는 없었던 거네. 결국에는 이 여자의 유언이 나 죽으면 이 메디슨 카운티 다리 여기에 날 뿌려줘. 그런 거구나. 소름 돋아. 근데 남자는 유언이 그게 아니었네 그러면.
남자는 먼저 죽었는데 메디슨 카운티에다 뿌려달라 안 했잖아. 남자는 그 상자를 만들어놔서 그 상자 안에 그 여자의 추억과 그 여자 쓴 편지를 다 모아서 변호사한테 줘요. 나 죽으면 이거 여자한테 전해주세요. 이렇게. 그렇구나. 지금 약간 소름 돋았어. 소름 돋아. 너무 멋있죠. 그렇구나. 자, 슬픈데 멋있죠. 알겠어. 네. 자, 우리 이제 요 얘기 2개만 하고 마무리 져. 뭐냐면 네. 일단 요건 그냥 소개 정도예요. 그 견우직녀 관련된 노래 찾았다면서요. 네. 뭐였죠? 직녀에게라고 김원중 지금 왜 먼저 살짝 웃었는지 알아? 내가 아까 노래 불러달라 했거든. 아니야. 안 언제 불러줄 그 건데. 아까. 안 불러줄 건데요. 아, 네. 소개만 직녀에게라고. 해주세요. 그건 뭐였어? 1990년도에. 따다다다다. 그게 뭐요? 몰라요? 아, 그게 그거예요. 그 노래예요? 아, 진짜?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불러야 돼? 어쨌든 그러면 네네네. 이 노래는 어. 그러니까 은하수가 놓여 있기 때문에 어. 둘의 사랑이 너무 슬프고 길다. 이런 이별이 너무 어. 아프다. 뭐 이런 노래인데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네. 이 노래 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노래가 문득 생각이 나서 검색을 해봤죠. 그때 그건 거더라고요. 그래서 김원중 씨라는 분이 불렀던 직녀의 노래? 에게. 직녀에게. 그리고 그 미당 서정주 씨인가가 쓴 그 견우의 노래라고 견우 입장에서 직녀한테 바치는 시도 있어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도록 하고 자 이제 다음 동화는 드디어 이제 동화가 아니죠. 그 아니죠. 소설이죠. 우리 동화 문질르기라는 데서 갑자기 소설이야. 그러니까요. 아니야. 모나 씨가 원하는 네. 갈매기의 꿈이 네. 되겠습니다. 그쵸. 네. 제가 이거 중학생 때 읽었었는데. 네. 지금도 애들 필독서예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 책장에서 이렇게 꺼내서 읽고 그 자리에서 3번을 읽었어요. 와. 네, 좋아. 진짜 그런 추억이 있는 건데 내용이 세세하게 또 기억은 안 나요. 퀄리티 있는 질문을 기대하면서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뭐야? 나 또 혼자 해야 돼? 아니 이 양반들은 흐름을 몰라. 캐치했어요? 어땠어요? 했어요. 다시 해요. 네네. 우리는 문질 거꾸로 질문. 많은 이야기들의 질문을 던지며 관자놀이를 문지르는 문지리들의 모나 코코아. 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